안녕하세요. 프랑스 남편과 결혼하여 벌써 10개월차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한뿌 엄빠입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식 이유식에 관한 영상을 준비하였고, 영상과 같이 제가 준비한 이유식의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함께 프랑스식 이유식이 어떤 건지, 왜 시도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만드는 영상에 앞서 오늘 준비한 이유식의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고기 감자 퓨레, 익힌 당근과 브로콜리, 무설탕, 요거트 바나나 컵케이크, 갓 짠 신선한 오렌지 주스입니다. 우선 제가 자주 사용하는 이유식 도구들을 소개시켜 드려 볼게요. 이건 락앤락의 이유식 냉동 보관 큐브이고, 두 번째는 이유식 유리통이에요. 개월수마다 권장하는 이유식량이 적혀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전 주로 열탕에서 데우는데 이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좀 더 편리해요. 그리고 이거는 락앤락 거입니다. 그 다음은 아기 수저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기가 스스로 떠먹을 때 사용하는 전용 수저는 아니고 이제 떠먹여 줄 때, 그때 이제 좀 편리한 수저입니다. 소재 자체도 식기소독기에 이제 사용해도 무방할 만큼 좋은 소재였고, 그리고 브랜드는 필립 아벤트 거였습니다. 이거는 아기 식판인데요. 실리콘 재질이기도 하고 이제 밑판에 흡착 기능이 되어 있어서 아기가 잡고 당겨도 이게 식탁에 잘 붙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아기 떡바지인데요. 따로 브랜드는 없었고 소재가 잘 닦이기도 하고 사용하기 쉬워서 되게 좋았어요. 네, 도구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프랑스 이유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프랑스에서는 이유식을 대체로 생후 4, 6개월 사이에 시작을 해요. 한국보다는 조금 이른 편이죠. 그리고 그 아기에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경험하게 해서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단순한 그 미음이나 퓨레가 아니라 여러 가지 채소, 과일, 고기들을 조합해서 만들고, 또 설탕이나 소금 같은 첨가물을 최소화해서 아기들이 자연 그대로의 맛을 느끼도록 합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는 재료마다 큐브를 만들어 따로 보관하였고, 몇 끼마다 고기와 채소 큐브를 한두 개씩 꺼내가지고 섞어 먹이고 있습니다. 이날 저는 소고기와 감자를 선택했고, 아기가 먹기 전에 먼저 실온에서 해동을 시키는 편입니다. 보통 큐브들은 제가 만들지만 이때 남편이 요즘 제가 힘들어하는 게 너무 안쓰러웠는지 이렇게나 많이 2주치 이유식을 만들어준 거거든요. 정말 덕분에 육아를 좀 편하게 할 수 있었어요. 육아 참여도 높은 프랑스 남편 정말 극찬합니다. 실온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해동이 되면 그 다음 저는 열탕에서 녹여 섞어주고 있거든요. 아직 전자레인지나 아기에게 유해할까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서 무설탕 요거트 바나나 컵케이크 만드는 모습을 보여드릴 건데요. 재료는 화면과 같아요. 추가 재료는 상황에 따라 넣어주시면 되고요. 먼저 이렇게 계란을 흰자 노른자 분리해주고, 흰자는 머랭을 쳐줍니다. 그래야 이제 좀 부풀어 올라서 컵케이크 같은 모양이 잘 나오거든요. 계란 하나 분량이다 보니까 아마 머랭 칠 때 좀 힘드실 수 있어요. 너무 액체 상태만 되지 않게끔 어느 정도 거품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이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계란 노른자에 이제 밀가루를 넣어주는데요. 이거는 쌀가루 아니면 오트밀 가루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어주시기 전에 그 바나나를 넣어주셔야 되는데 저는 그 감자 으깨는 거를 활용해가지고 바나나를 으깨서 이제 안에다 넣어주었습니다. 바나나, 노른자, 밀가루 이제 다 넣으셨으면 저어주셔야 되는데, 저을 때는 반죽용 주거로 저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늘러붙지도 않고요. 지금은 최대한 잘 섞이게끔 힘껏 저어주시면 되고, 어느 정도 다 섞였다 싶으면 그때 이제 흰자 머랭 친 거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앞서 저은 것처럼 절대 저으면 안 되고, 흰자 머랭 친 게 그 숨이 죽으면 안 돼요. 머랭이 죽지 않게 둥글게 살살 저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버터는 조금 잘라가지고 컵케이크 판에 발라주는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컵케이크가 들러붙지 않고 잘 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반죽을 안에다 담아주고요. 그 다음은 오븐 굽기인데요. 제가 위에 적은 것처럼 가전기계에 따라 시간과 온도 설정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븐 기준으로는 예열 후 170도에서 15분간 구워주었습니다. 보면 이렇게 점점 부풀어 오르죠. 15분이 지나서 케이크가 이제 잘 구워졌다 싶으면 그때 이제 빼서 좀 식혀줍니다. 저는 이때 과도를 이용해가지고 살살 빼주었어요. 아,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요. 고소하고. 이렇게 다 된 컵케이크 위에 그릭 요거트를 놓고 토핑용 과일을 얹어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깐 제가 왜 프랑스식 이유식을 시도하게 되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유에는 우선 남편이 프랑스인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아기에게 한국과 프랑스의 음식을 전반한 모든 문화적인 면을 알고 가르치고 싶었던 게 컸거든요. 처음에는 잘 알고 있는 한국식 미음부터 이유식을 시작하다가 점차 프랑스식 이유식에 관심이 생겨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그 특징이 저한테는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프랑스 엄마들이 아이에게 다양한 맛을 소개하면서 식습관을 형성하는 방법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제가 추구하는 식습관과도 많은 닮은 점이 있어서 아기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식 이유식도 좋은 점이 많아서 꾸준히 아기에게 해줄 거예요. 또 돌아와서 오렌지 주스 만드는 과정을 좀 보여드려 볼게요. 별거는 없고 오렌지를 잘라서 즙을 짜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거름망에 한번 걸러서 좀 부드러운 오렌지 주스를 만들어주는데 아쉽게도 그 모습은 담지 못했네요. 그리고 여기다가 가끔은 추가로 망고를 넣어주기도 합니다. 아기가 더 어렸을 땐 저희 남편이 주스를 젖병에 담아서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유식 메뉴에 있던 브로콜리와 당근은 뜨거운 물에 익힌 게 전부이고 또 앞에 나온 큐브들 같은 경우에는 채소와 고기들을 익혀서 육수를 좀 추가하고 양파나 마늘과 같은 걸 좀 갈아서 음식의 맛을 좀 풍부해 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별건 없지만 나중에 큐브들만 영상을 만들 수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완성된 이유식을 아기에게 먹여볼게요. 아기가 아기 새처럼 너무 잘 받아 먹어요. 이렇게 다양한 맛을 경험하면서 아기도 무척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더 이유식 공부를 해서 아기에게 해줘야겠어요. 그러면서 영상도 찍어서 시청자분들께도 공유해드릴 수 있고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기 이유식을 하면 이유식 방법에도 자주 거론되는 이야기가 있죠. 자기주도식 이유식과 부모님이 떠먹여주는 방식의 이유식입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방법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로 통일을 해서 진행하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양적인 면에서 최대한 섭취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떠먹여주는 방식을 택하고 그리고 자기주도식 음식이 가능한 것들은 제가 따로 쥐어줘서 충분히 음식을 탐색하고 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 여러분들도 프랑스식 이유식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식습관을 길러줄 수 있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